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독교적 대책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새해 특별기획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을 펼치는 이주민 사역자 남기왕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에 성경 읽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 실태는 어떤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아동학대 진상조사와 근절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인데요. 아동학대 현황과 기독교적 대책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이들 5명 중 1명 이상이 영양 결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만 0세에서 17세 사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502.2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는 더욱 빈번해졌고 최근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을 성희롱하는 듯한 방송 보도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대아동 보호 및 교육, 치료 예방을 담당하는 경기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진 팀장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 학대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아동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나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학교에서 신고해 주시는 부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현 아동학대 문제점은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아동학대는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주의의 관계자들은 누구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다 해도 개입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인이 사건도 개입 거부의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유선으로 했을 때에는 보호자가 거짓 보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본 대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입 거부 사례에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개입을 하는 부분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 이후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2021년 2월에 공동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도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계속 계류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그리고 온라인에 이런 곳에 많이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신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석진 교수는 자녀 교육에 대해 처벌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잠언서에서의 체벌은 죄에 빠져서 자녀가 죄에 어떤 영혼이 병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는 어떤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하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넘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돌봄 사역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는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의 비전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로 정하고 이를 위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자들을 만나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보석 감정사로 일하다 이주민 사역에 뛰어들게 된 남기왕 목사를 장세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소규모 공장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 파주시 광탄면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큰 기적 외국인 교회의 남기왕 담임 목사는 16년 전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석 감정사로 일하면서 직원 50명이 넘는 보석 공장을 운영하던 남 목사는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들의 공장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SNS 같은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뭔지도 모르고 월세가 뭔지도 모르고 거주지를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일할 때를 찾아주고 그때만 해도 인권 탄압이 많았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 뭐 싸워주고 울어도 주고. 남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남는 방 하나를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내줬습니다. 주일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전도를 위해 출근 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직접 공장 신방을 다닙니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입안에 종기가나 제거 수술을 했다며 미리 준비한 죽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서는 남 목사는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외국인 친구들 대신 돈을 받아주러 다니며 관계를 쌓기도 한다고 전합니다. 또 체불 문제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아니라 체불 때문에 가면 일단 사장님들이 돈을 안 내놓을 수 없는 그 무슬림들 힌두 안 강하거든요. 아침에 출근 시간 아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30km까지 이렇게 출퇴근시키면서 코로나19 전에는 매주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10명에서 20명 뿐입니다. 남 목사는 일선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면서도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선교사님들이 출신 선교지 그 나라를 맡아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 될까. 점점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스타디 카페처럼 해서 무료로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제 소망은 은퇴는 없다. 생계를 위해 가정과 모국을 떠난 이들, 낯선 타국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돕는 남 목사는 외국인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은혜를 입은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간 교인 수 감소와 신앙의 침체를 겪으며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다짐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의 발달과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요즘 시대, 성경 통독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5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교인 수는 전년보다 9만 명이 줄면서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목회자들은 변화의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꼽으며 다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변화된 독서 습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활자 문화에 대한 친숙감이 아마 덜한 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에서라든지 유튜브에서 동영상은 보지만 이제 책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성경 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김 부대표의 말처럼 한국의 독서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2년도 국민독서 실태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은 47.5%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낮아진 독서율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 실태를 짐작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경 읽기의 지속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권면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교회 공동체 안의 시스템, 그것이 어떤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함께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 구조는 다른 좀 사소한 일들을 포기하면서라도 꼭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설교가 잘 들리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의 정의, 그리고 나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가 세워져 있을 때 남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설교를 통한 제 정의를 통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과 같이 스마트폰 앱과 이북 등 개인이 혼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성경 묵상도 좋지만 지속적인 성경 읽기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올해 목표를 성경 통독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 목표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그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통독해보고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 상황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신간 이지 성경 통독은 책 제목 그대로 쉽고 깊은 성경 읽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풀이된 성경 구절 곳곳에 빈칸이 있어 그곳을 채우기 위해 성경 본문을 다시 찾는 과정은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신학 박사이기도 한 저자 임경근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책은 성경 읽기가 어려운 초신자부터 기성 성도들까지 성경 강해와 학습을 통해 성경 통독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성경 속 누가복음을 분석해 예수를 통찰하고 그 사실을 전한 내용에 쉽게 풀어 쓴 누가의 예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자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성도들이 어려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내용을 풀어서 담아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한 저자는 누가복음을 쉽게 풀어 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 이해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인간스러운 면모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내가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아주 오래된 신자들도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 읽기는 평소 독서 습관이 길러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 읽기록은 독서가 작가 자신의 신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과정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독서를 통해 독자들이 개인의 신앙적 성숙과 함께 교회와 이웃을 향한 공동체성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책을 매일 읽는 행위가 의심과 불신앙의 먹구름을 사라지게 했다는 저자 서자선 집사는 성경 읽기를 포함한 독서를 통해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독서를 통해 영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책은 독자들의 성경 통독에 대한 의지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의지를 제공해주는 신간을 통해 독자들이 새해엔 성경 통독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소망교회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지난 2일 한소망교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장신대 김운용 총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은 한 무명의 성도가 헌금한 것으로 장신대 도서관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류영모 목사는 기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되길 바란다며 장신대학교 후배들이 맘껏 공부해 좋은 사역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30년이 된 도서관의 공사 설계를 진행 중이며 설계가 확정될 경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복음주의 교인 수가 최근 5년 새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 협의체인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오순절과 침례교, 은사주의 계열 등을 포함한 프랑스의 복음주의권 교인 수는 74만 5천 명에 달했고 교회 수도 증가했습니다. 현재 복음주의 교회 수는 2,700여 개로 2017년에 비해 7.1%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순절 교파인 하나님의 성회는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 회원 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교회는 530개로 전체 복음주의 협의회 소속 교회의 20%에 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 침례교 총회 본부에서 열린 할애회에선 전직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이 함께하며 연합의 의미를 공감하고 새해 총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유영식 증경총회장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믿는 총회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신년사를 전한 김인환 총회장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전한 메시지인 스트롱 투게더의 의미처럼 성령의 이끄심 아래 교단이 하나 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총회에서 시작했던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의 지속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5일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 경호 위반 비행금지 구역 침범을 군이 뒤늦게 인정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욱이 서울 지역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 파악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합참의 작전 정보라인에 대해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 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직 개편에 항의하는 보직자들의 잇따른 사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일 전임 원장들이 우려 섞인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홍재학 장근호회 전 원장 4명은 일부 연구자들이 조직 개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직 내부 논란을 언론까지 끌고 와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체 연구개발 조직의 여러 책임자에 젊은 연구원을 더 많이 기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12일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아래 누리호 3차에서 6차 발사를 맡은 사업단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에는 누리호 개발 임무를 마무리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가 6명만 남아 올해 6월 해산하는 내용이 담겨 이미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 포함 부장 6명이 사퇴했고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나로우주센터장도 보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가 5일부터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첫 보상은 전국민 대상 이모티콘 배포와 상품 할인권, 부가 서비스 이용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가 서비스인 톡서라 플러스 이용권은 이용권 사용 시 다음 정기결제일에 자동으로 사용되기에 자동 결제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보상 방침에도 정작 실질적 피해자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방안은 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는 3월 중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휴전 지시는 6일부터 7일까지 36시간이며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고 크리스마스 휴일을 기념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개신교의 성탄절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희망교구에게 12월 25일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일시적 휴전 메시지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군사를 재집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간 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주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2월 16일부터 2주간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는 2만 2천 건으로 전주 1만 5천 건보다 46%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중국 보건당국이 WHO에 알리는 형식으로 집계되며 중국은 이번 주 신규 감염은 21만 건, 사망은 648건만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에만 200만 명이 넘고 사망자 역시 1만 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타이틀 42로 불리는 이 정책의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불법 이민을 대응하며 최근 불법 입국 시도가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 3만 명을 수용하며 합법적 이민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미 국가의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 정책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멕시코의 마약왕으로 알려진 엘차포의 아들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작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가방위대와 군 병력은 이날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체포작전 과정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은 군 병력을 향해 총알을 퍼부으며 저항했으며 이 사태로 공항과 주요 도로가 차단돼 사실상 도시가 봉쇄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체포작전이 9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북미 3국 정상회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에서도 추적했던 오비디오 구스만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 인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고농도 국외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 서쪽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먼지 세정 효과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눈은 내일 낮 동안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 사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먼지는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도, 부산 9도, 대구 8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를 시작으로 달 궤도 정상 진입과 첫 달 사진을 보내온 다누리호까지 최근 우주 개발을 향한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우주연구원 내부 갈등 소식이 전해지며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진출이 본격화하는 이때 국민의 자긍심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